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제에 이어 엔지캠 생명과학, 코드 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10월 14일 수요일 11시 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거의 매일같이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매매 전략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들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연물에서 유래한 합성 신약 물질인 EC18을 기반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그리고 국내 한국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달 14일에 글로벌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인 PRA 헬스 사이언스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CRO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리고 월 초에 밝혔죠.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 내 코로나 치료제 임상들의 경우 임상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게 유효성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렘데시비르처럼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지캠도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는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대감이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에는 이제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EC18 병용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EC18은 세포 손상 관련 분자 패턴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제거하고 TH17 세포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 침윤 호전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항암 활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을 보이는 흐름은 아니지만 주가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리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많은 그래도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게 되면은 비중이 90%라 늘 시청하고 보고 있어요. 물타기도 못하고 이렇게도 댓글 달아주셨고요. 주린이 어제 좀 설명이 많이 어려웠죠. 예, 설명이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차트는 오늘 차트는 괜찮게 나온 건가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제 방송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렵죠. 사실 이게 완전 이게 기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차트 안에는 무수한 사이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뭐 일봉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지선이랑 저항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저는 5점의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시를 들면은 좀 기존의 주포들이나 아니면은 이 차트를 만드는 세력들이 지켜주려고 했던 라인들이 있죠. 예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돌파되고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했던 라인, 내려왔을 때도 지지를 여기서 받아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던 라인, 그 이후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며칠 동안 횡보를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지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가 깨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전의 지지선들을 찾아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깨졌으니까 어디가 될까? 여기가 될까? 아니면 여기가 될까? 아니면은 어떤 중간점이 될까? 그쵸? 이렇게 다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예전에는 저항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지지가 되어줄 것인가 에 대한 관점이 이유가 하거나, 여기가 만약에 지지를 못 받아준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 지지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게 이제 여기서까지도 영향을 줬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저항을 작용했으나 돌파되고 나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을 보여줬던 라인이니까 85,000원대는 굉장히
나는 유효한 지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런 지지선을 가지고만 매매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게 지지선이 먹히는 구간이 있고 안 먹히는 구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이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여기가 지지선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다, 아니면은 여기가 아닌 이런 데까지 조정을 주고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이 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이 거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고 이걸 B라고 하고, 어디까지 반등을 줬구나, 이거를 C라고 해요.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B점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X점이랑 A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타점 자체가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종목들마다 다 똑같이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타점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걸 이제 분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매도를 봤던 거는 어떤 이 안에 있는 사이클들을 보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파동이 만약에 여기까지 반등을 주지 않고 만약에 위에까지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더 여기를 돌파했을 시에는 여기를 돌파가 돼요. 여기가 돌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이클이. 사이클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저항선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고, 여기서는 좀 강하게 저항을 받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는데 베팅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이 영향을 줬다. 물론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 구간이 여기죠.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는 정석대로 저항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도 꼬리가 달렸죠. 이거 기존 꼬리가 달린 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여기선 지지를 받았고, 꼬리를 여기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다라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꼬리조차도 이제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런 사이클 분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석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뭐 제가 보는 관점, 그냥 정석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지를 보는 거죠,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이 될 수도 있는, 여기가 빈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켜주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이전의 매물대나 아니면은 이전의 매물대에서 이제 반등을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나 아니면 이런 데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사이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매수다 매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손절가가 어디서 접근을 하더라도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접근했었잖아요, 일봉상에서는. 여기서는 제가 매수를 했던 거는 손절가가 보이니까요. 손절이 딱 3% 정도만 잡으면 되겠다라는 게 보였는데, 여기서도 보였어요, 손절가라는 게. 근데 여기서는 손절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찰을 하겠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중심점은 한 107,000원 정도? 이 정도를 지켜주느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현재. 여기 이런데 어쨌든 이런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여기를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켜주느냐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고 빠지느냐에 대해서 현재는 보고 있는 시점이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엔지캠 생명과학이었고요. 송호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10월 7일, 10월 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신정보통신, 오성첨단 소재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 현재가 187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30원, 손절가 178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